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삽니다. 죽음이라는 건 가까운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나 상을 당했다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떠오르는 주제일 뿐이죠. 그런데 병원은 아주 일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갖 괴담들이 난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직원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괴담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1000병상이 넘는 꽤 규모가 큰 병원이었는데요. 중환자실도 여러 개 있고 수십 개의 병동이 24시간 건물의 곳곳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병동에 계시던 말기 환자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는 누군데 여기 맨날 와 있는겨? 그리고 다음날 환자분이 돌아가셨다더라 하는, 여기까지는 되게 평범한 선망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죽음이 임박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하면 혼돈 선망이 오시고 헛것이 보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괴담이 됩니다. 이후에 다른 병동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 옆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저는 신규 시절에 선배 간호사쌤들한테 그 기원이 ICU 동작이십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개원 초반에 ICU 격리실에 꽤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사망했으니 그 자리는 다른 환자가 들어왔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환자들이 그 격리실에만 들어가면 자꾸 선망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ICU 딜리리움이야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희한한 건 다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 동작 귀신 얘기를 입사하고 얼마 안 됐던 때 신규 때 들었었던 건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병원에서 직접 귀신을 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죠. 근데 2016년쯤이었을까요? 제가 외래에 근무했을 때 진짜 소름 돋는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가 건물 2층에 있었거든요. 저는 성인 정신과 쪽에서 근무를 하고 복도에 문 하나만 열면 바로 소아정신과 학습발달 클리닉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 학습발달 클리닉 한쪽에 언어치료실이 붙어 있거든요. 방이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한쪽은 창문이 크게 있고요.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책상 앞으로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거니까 약간 놀이방 매트 같은 거 깔려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어치료 선생님이 한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밥도 같이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어쌤이 언어치료실에서 거의 경악을 하시면서 정신과 외래까지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날 학발 외래가 없는 날이라 저희가 다 성인정신과 쪽에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막 오시더니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자기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고 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아직도 엊그제 들은 것 같이 생생합니다. 언어치료를 다니는 애기들은 아무래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표현을 하는 게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걸 네, 안녕하세요 하는 식으로, 때로는 언어 선생님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일 잘 아는 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오래 다니는 애기가 있었어요. 되게 귀여운 애기인데 그 애기가 그날따라 좀 많이 보채고 칭얼거리다가 급기야 너무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 불편할까? 하는데 애기가 워라워라워라 하는데 울면서 얘기하니까 뭐 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치료 중단하고 엄마랑 일찍 집에 갔대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집에 간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애기 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이는 안정이 됐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더래요. 아까 왜 울었어? 하니까 책상 위에 형아가 있어서 울었다. 언어쌤이 보통 치료를 책상을 등지고 앉아서 하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쫙 돋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이가 한마디 더 덧붙인 게 계속 있었다고. 그 얘기 듣고 언어쌤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언어치료실에서 거의 혼비백산 뛰쳐나온 거였어요. 와,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물론 이성을 챙기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창밖에 그림자나 사물을 아이가 착각해서 받아들이거나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아직 잘 구분짓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겠는데, 그 옛날에 10여 년 전에 들었던 동자 귀신 얘기부터 생각이 나면서 소름이 돋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되게 과학적이고 문명의 최전방에 있을 것 같은 병원이 오히려 미신 같은 게 되게 많고 괴담도 많아요. 저 2년차 흉부외과 병동에 있었던 시절에 병동 리모델링하고 나서 갑자기 CPR이 너무 막 하루에 몇 건씩 터지고 사고가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니어쌤들이 파치르떡 해가지고 와서 이 박스 위에 올려놓고 고시래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환타 안 먹고 이런 건 미신 축에도 못 깁니다.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고 양 옆으로 홀수병실 복도, 짝수병실 복도, 복도가 갈라졌는데요. 거기가 또 응급 상황이 되게 많이 나는 구역이거든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게 희한하게 화장실 앞에서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쪽이 기운이 좀 쎄하게 있는 것 같다 하고 지나갈 때 약간 섬찟한 게 있다거나 지팡이 짚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19호실에서 임종하셨는데 며칠 후에 아드님이 혹시 거기에 지팡이 있냐고 꿈속에 할아버지가 지팡이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병실 구석에서 지팡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죠. 이야기 자체가 엄청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공간에서 있을 법한 얘기라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잠시고 우리는 다시 또 산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귀신이 무섭나요? 레스트가 무섭지.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와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